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늘 뒷걸음 중인 것만 같아요. 월 220만 원으로 세 가족을 책임져야 할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른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 한마디가 아빠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동생을 잘 보살피고 가족을 챙겨라. 할아버지, 수많은 큰집 식구들, 고모, 아빠가 등골이 빠져라. 이래서 본 돈은 다 가족이란 이름을 단 그 사람들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에게는 우리 가족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물을 파는 동네 기술자이셨어요. 고모가 결혼한다 데려온 분은 아빠 기술을 빼돌렸고, 고모는 화장품 방문 판매한다며 엄마에게 다 떠넘기듯 팔고, 큰아빠의 노름빚은 갚아주다 못해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자기 자식도 아닌 작은 오빠에겐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 모두를 저희 아빠가 내주셨죠. 마지막엔 주택보금으로 넣어둔 돈마저 큰 외삼촌이 사기를 쳐서 다 날렸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3남매는 그리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느끼는 좌절감과 반복되는 실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한 몸도 못 가진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픽픽 쓰러지는 몸이 한심하고 답답해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없었고 돈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이 40대 초반부터 식당에서 일하며 빚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신 걸 아니까 정신을 놓지 못했어요.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일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서 부모님 앞으로 있는 빚 하나하나 갚아 나갔습니다. 몸이 성치 못해 2년 가까이 월 7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했고, 지금은 그래도 새우 220만 원을 주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제 나이 44. 아빠 연세는 올해 74세, 엄마는 65세. 빚을 다 갚고 나니 우리 가족 모두 이 나이가 됐네요. 저는 평생 결혼 안 하고 부모님 모시고 사려고 해요. 하지만 월 220만 원을 벌면서 130만 원 저축하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종잣돈을 모아가야 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있을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를 보게 된 이후로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게 제가 아니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세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부자 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저의 노후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사연을 이제 미리 받아보잖아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그 사연을 읽으면 되게 너무 좀 저랑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되게 마음이 좀 울컥울컥했어요. 저는 그래도 아빠가 안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빚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돈이 있었어도 부모님이 다 계셨어도 주변의 그런 친인척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계속해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고, 거기다가 또 몸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좀만 이렇게 무리를 하시면 그냥 바로 쓰러지시는 지금 그런 체력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월 70만 원씩이라도 벌어서 결과적으로는 몇 년, 한 6년 동안인가 부모님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빚을 갚고 나니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또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지 본인 또한 막막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좀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된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데, 아버지는 그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내 가족들하고 친척들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내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고, 아버님이 하셨던 걸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또 그거대로 후회하셨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거는 뭐 물론 정리하셨겠지만 빚과 함께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고,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에 지금 22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한 달에 본인한테 쓰는 돈이 1년에 통탈 본인의 옷을 사거나 화장품 사는 게 1년에 1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장을 두세 달에 한 번씩만 장을 본대요. 그 부모님하고 본인의 그 식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생활비를 극도로 되게 아끼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신 거죠. 하여튼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인천체육관 관장님 그때도 막 계단 청소하면서 우리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분도 그냥 정신없이 빚 갚다가 엄마 아버지 70대, 엄마 60대, 나는 40대가 됐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희망이라는 걸 가졌다고. 근데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 월 220만 원 버실지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와, 이분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투자 조금만 잘하시면은 완전 다른 신세계를 만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을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40대 초반 싱글 월 220 벌고 저축한 거는 없어.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하고 은퇴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봤는데 이분이 지금 90만 원 쓰거든요. 근데 90만 원 쓰면서도 그 어떤 인생의 막 불행이나 그런 걸 느끼시질 않아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그 보도셰퍼 그 추천도서 할 때 나왔던 네네.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가는 3단계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1단계 뭐 경제적 에어백 막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거,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우리 사연자분처럼, 우리 토스카나님처럼 내 싱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해, 삶이. 100만 원이 어디서 월 1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에어백이 딱 달린 거야,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근데 마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월 300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다 기준이 다르죠. 나는 월 300은 아니고 일단 나는 벤츠 타야 되고 나 월 1000 해야 돼, 난.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가 뭐죠?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거지.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냐면 행복의 역치가 낮다. 행복함이나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필요한 자원이 적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작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목표까지 도달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좀 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지.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월 100만 원 만들 수 있어. 정말 어렵지 않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종잣돈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돈을 계속 모아요, 일단. 그러다가 제 생각에, 제 경험상, 와, 이건 진짜 실전 그냥 경험인데 투자를 이분 2개 정도만 하면 끝이에요. 끝나요. 오, 2개면 끝나요? 노후 준비가? 2개면 끝나. 여러분들 최근 1, 2년 사이에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부동산 돈 없어서 못한다, 뭐 몇천만, 저 몇 억 드는데 부동산은 아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블로그 같은 것도, 투자 블로그 같은 것도 보고, 주식 투자자들 블로그 같은 것도 가끔 봐요. 방송 준비할 때 서치하면서.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아, 부동산은 돈 너무 많이 드니까 나는 주식으로 해야지 막. 아, 좋은데 여러분, 그거 완전 철저한 편견이에요. 정말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요, 투자할 때 처음에 10번의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이거 다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네. 제 투자 물건들을. 처음 10개 투자할 때 들어간 투자금 전부 다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그럼 평균은 1,500밖에 안 된 평균 거예요? 1,500이에요, 오. 투자금이. 초반 10개가.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 나이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못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할 마음도 안 생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러겠지 또 이제. 아, 너나이님은 옛날에 했잖아요. 2015년에. 운 좋을 때 했잖아. 당신 전생에 이순신이야? 뭐 나라고 했어? 뭐. 근데 그런 얘기를 재작년에 나한테 막 하면은 내가 그래, 아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라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말하겠는데, 이번 신문기사 봐봐요. 정부 규제 나오는 거 완화하는 거 봐보세요. 또 똑같잖아. 또 10년, 15년 텀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준비된 사람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판이.
지금까지는 준비고 뭐고 없어. 왜? 이미 날라가 버렸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럼 보세요. 매달 월 100만 원이면 이분이 안전해져. 그럼 100만 원 1년에 1200이죠. 2년이면 얼마예요? 2400. 2400이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에 3000만 원 나오면 이분은 해피하겠네? 그렇죠. 그죠? 약간 여유 있네. 그럼 3000만 원이잖아요. 네. 2년에 3000. 전세금 5%잖아요. 네. 그럼 2년에 3천만 원이면은 한 6억 정도 6억. 전세금을 주고 있으면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 흐름으로. 음. 그럼 6억이면은 2번 투자하면 되잖아요. 수도권에 전세 어지간한 거 이제 다음 장 기회 오면 어지간하면 다 거의 3억 가까이 올라올 텐데.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제가 보기에 투자금 뭐 한 번당 2, 3천이면 돼요. 뭐 이거 방송 보시고 저 새끼 저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제 책을 한번 보세요. 안 사도 돼. 책 안 사셔도 되는데. 여기 채팅창에도 얼마 전에 자기가 1100으로 투자했대. 그러니까요. 이게 이때니까, 된다니까요. 제 책을 보시고 제 책 안 사봐도 되니까 빌려서라도 보세요. 도서관 빌려서 봐봐요. 그게 됩니다. 그럼 이분 지금 2천만 원 있죠? 앞으로 한 3, 4년 동안 매달 뭐 해가지고 한 전체 투자금 수준을 한 5, 6천만 원을 모아놔요. 그럼 그걸로 2개 투자하시면 끝. 제가 허풍이나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첫 번째 좌절이나 네. 어떤 막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약하시니까 너무 하드하게 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주식 하신다고 하는데 주식 하실 거면 주식을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제가 보는 관점, 요즘 시장. 저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하게 빠질 거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빠지게 되면 근데 너무 급하게 빠져.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격 구간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뭐 5년, 6년은 빠질 것 같다. 근데 되게 재밌지. 거기도 말에 어폐가 있어요. 5년, 6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빠지는데요? 모르잖아. 5년, 6년 동안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5년, 6년 동안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은 가격이 적정 가격까지 오는 순간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급하게 빠져서 생각보다 수도권에 은근히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다. 네. 전 이제 수도권 물건을 쭉 보니까 특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들. 네네. 가격이 6억 5천 갔던 게 막 4억 9천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전세가 3억이 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또 매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이전할 거면 전세 사느니 내 집 사는 게 낫겠는데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벌써 은근슬쩍 등장을 한다. 초급매, 초초급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리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돈 열심히 모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얘가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까지 해보면 지금 6억의 전세금을 만들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님 투자를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매매로 1억 6,500이었고 전세가 1억 6,3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거기 되게 택지야, 심지어. 택지고 되게 좋아. 그리고 수도권이고. 수도권이야. 화성이야, 화성.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매매가 한 3억 5천 이상 하고 전세는 이제 2억 5천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금도 올라가는데 전세금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전세금이 한 1억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9천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월마다 이제 얼마씩 뺏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생활비가 많이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략이 크게 많이 아니라 1개, 2개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1, 2년이 아니라 제가
제가 이걸 사드린 지가 2014년이가 8년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저게 뭐 말이 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사연 왔을 때 작가분이 이걸 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바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되게 좋게 봤던 게 사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10억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되게 신기한 게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10억 정도 벌었는데 파이어도 되냐? 은퇴해도 되냐? 은퇴도 되냐? 대출이 왜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작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 써도 너무 행복하대. 그분은 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이제 반려묘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근데 직장 생활이 자기가 좀 안 맞대. 그냥 그리고 그냥 과외 이렇게 소소하게 애들 가르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또 전세금이나 여러 가지가 훨씬 많이 들어. 그분 참 그래도 현명한 게 5%밖에 안 오르는 거야, 전세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세 시세가 훨씬 싸.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다만 그분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여기 사연 주신 분처럼 돈이 있었어요. 2, 3천만 원의 돈이 있었고. 진짜 비슷하네. 네, 근데 월부에 오셔가지고 투자 잘 공부하셔가지고, 네, 약간 그분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사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몸도 안 좋으시고, 근데 직장 생활에서 뭔가 본인이 언제까지 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나이잖아요.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소득 원펀치로 가면 안 돼요. 양손으로 싸워야 돼요. 근로소득 플러스 자본소득.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망하고 뒤지고 지금 다 힘들어하냐. 3점 물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매물의 적정 가격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분이 아까 그런 소득 자체가 바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팟캐스트에 보면은 저희 뭐 예전에 제가 너소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도 소득 뭐 제주바다님이나 오블님이나 막 외벌이에 되게 많지 않았는데도 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못 모으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파이어 한 분씩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되게 대견했던 게, 다른 분들은 뭐 월급을 600 받는데 지출을 대출이자 값이면 1000만 원을 내야 돼. 1100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500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보다 이분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월 200이지만 130씩 모으잖아. 이런 데서 희망을 보이는 거야, 저는 오히려. 오히려 아까 600 버는데 1100 쓰는 사람들은 전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또 한 번 늘어난 소비는 또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어려워. 사람이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인데.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파이어하기에 그런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절대. 네, 그리고 또 사연 내용들이 좀 많이 공감이 가고 많이 좀 비슷해서 되게 마음이 갔고, 그리고 또 정말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잘 다 견디고 부모님들과 또 잘 더 살아가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저희가 다 모두 감동을 했습니다. 혹시 또 지금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너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돈을 계속 모으는 것처럼 계속 종잣돈 계속 모으고 지금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분양이나 이런 거 이제 10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뭐 더 빠르게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가 대출이나 이런 걸 제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 너무 행복한 상상인데 그 시점이 오면 공공임대 세대원이 그 집을 가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를 거주하면서 그 공공임대는 주택을 소유하면 그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공임대를 선택하세요.
근데 네. 만약에 토스카나님 공공임대를 선택하지 않고 만약 그때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부동산을 그 전에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서민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님과 자산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거주하실 때도 나와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매수하시면은. 근데 그게 토스카나님이 원하는 아까 말한 경제적 자립을 원하셨잖아요. 토스카나님 나중에 뭐 부모님 노후도 도와드리고 싶고 본인 노후도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자립하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경제적 자립을 하고 그때 그 여력이 남았을 때 내 주변 지인을 챙기는 게 당연한 도리예요. 다만 내 주변 지인을 챙기기 전에 내가 먼저 독립을 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99% 그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스카나님. 그래서 만약 기쁜 마음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나오셔야 되고, 그게 저는 조금 지금 토스카나님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예,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임대아파트가 사실 요새 새 아파트고 좋게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주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의 때 빨리 나오라고, 이거 되게 중독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오히려, 그건 사실은 나중에 시대 차익이 큰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건 또 부모님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또 부모님 재산에 또 뭐 사실 토스카나님 성격에 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그래도 제가 볼 때 40대 중반이 젊거든요. 예, 충분히 젊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 광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라이닝 강의나 충분히 특강이나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세요. 왜냐면 좀 걱정됐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랑 연립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잘 모르고 하면 큰일 나요. 2,500만 원 되게 열심히 모았죠. 네, 열심히 모았는데 여기서 첫 투자를 되게 잘해야 돼요.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게 됐는데, 네, 아마 이거 강의 들으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로. 네, 그리고 토스카나님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 나중에 한번 저희 카페에도 10억 달성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토스카나님처럼 비슷하게 되게 적은 소득으로도 이렇게 달성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쭉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강의 신청도 못 하는데 10억 달성을 어떻게 해? 아니면 내가 파이어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도대체. 사실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나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바닥에서 막 이렇게 피 철철 흘리면서 배운 건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조금 저는 좀 더 책도 도서관에 빌려보시고, 저도 예전에 종잣돈 없을 때 많이 빌려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혹시 또 궁금한 부분 없으세요? 저도 무엇을 더 여쭤보면 좋을지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제 사연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사실 사연 나올 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세 분 모두한테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제가 이런저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토스카나님 같은 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분들이 될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월부에서 자기 인생이 변화한 정말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정말 나도 이분 상황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토스카나님이 사실 바라는 거가 10억도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소득이 끊겨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근데 제가 코코님도 사실 그런 얘기 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을 벌으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 찾으면 그때 훨씬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상황을 내가 회사 생활 몸 아프면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구조, 월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만드는 구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아마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예, 예. 2개만 해요, 2개만. 2번만. 투자를 2개. 2번만 하면 네. 돼요, 2번만. 예, 이해했어요. 네. 그게, 뭐, 당장이 아니라도,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50이 되기 전에 2번 투자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채팅창에 어떤 분이, 왜 우시죠? 막 이러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토스카나님 주변에서 토스카나님한테, 너바님처럼 얘기해 주신 분이 없겠죠? 지금까지? 네,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는 거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지. 힘내세요. 힘내시고, 그리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겠다가 보일 거예요.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서 거의 나오셔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뭐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뭔가를 자산을 소유하는 개념을 딱 갖는 순간부터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지금 살고 계신 공공인데 이거 뭐 분양전환 한 다음에 싸게 분양할 가격도 보일 거야. 이건 분양전환 받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까지 다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리고 나서 뭐 주택연금 드려야겠다 이게 다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까지 미리 걱정하시지 말고 네. 예, 부모님께 조금만 더 건강해달라 잘 기도하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방송에서 자주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혼자 아니고 동생도 있고 또 이제 언니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족은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가시고 지금 혼자 지금 부모님 봉양하시면서 또 빚도 같이 혼자 이제 갚아 나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동안 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면 좀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욕도 잘 안 생기고, 맨날 픽픽 쓰러지니까 스스로한테도 되게 화가 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좀 우울함이 좀 솔직히 좀 느껴졌어요. 그 사연에서부터. 그래갖고 저는 제가, 어떻게 좀 제가 만나서라도, 나의 이 펜션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것도 전염이 되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자극 좀 받으셔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아가지고, 또 저랑 동갑이에요. 토스카나님. 네, 우리 친구예요. 네, 친구야. 네. 또 가난했지만 또 투자 잘해서 또 지금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또 동갑내기가 또 있으니까요. 또 저 보시고 뭐 쟤도 했는데 저렇게 돈 펑펑 쓰던 애도 정신 차려서 했는데 나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아끼고 이러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어. 이런 또 강점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충분히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고 그런 우울한 감정 들 때마다 저희 월브TV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팍팍 받으시고 더 오히려 즐겁게 생활을 해 나가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친구? 네. 정말 세 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일이 없으셨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엄청 아픈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아픈데 계속 아픈 거. 의욕이나 열정이 생기지 않고 되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정도. 그렇지만 살아갈 순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고민들로 40년 넘게 사셨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 들으면 눈물이 나죠. 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모님의 그런 빚이나 이런 걸 모두 본인이 껴안고 이제 과거에 내가 보냈던 거잖아요. 시간들이 있으니까 너무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앞으로도 잘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희가 다 응원합니다. 네, 네. 화이팅. 사실은 이렇게 경제 얘기를 어디 얘기가 하기 그래. 그럼요. 아무리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도. 어렵죠. 그리고 또 물어본다고 그분들이 되게 좋은 잘 아는 솔루션을 것도 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있으면
많이 신청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 160만 원으로 세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빚은 없지만 그렇다고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하락생 지금 저는 어떻게 가정 경제 계획을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아이들에게도 더 따스한 환경을 주고 싶습니다. 3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나이 40살, 큰아이 9살, 작은아이 3살 때입니다. 남편이 가고서야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돈을 쓴 것도 몰랐습니다. 실거주 집을 포기하려 했지만 당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줘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어요. 5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드리고 수중에 남은 돈은 9천만 원. 그렇게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기대고 싶지 않아 바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일기였고 지금은 추적 관찰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암 치료 들어갔을 때 비로소 쉬는 것 같았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로 3년 내내 한 번도 운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져서 상담도 받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상실의 슬픔이 우울감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뭐든 해내야만 한다는 정신 과잉 상태로 왔다고요. 저는 현재 과외로 월 16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40살이 넘었지만 돈에 관해서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담당했는데 혼자 된 지금 우리 집 가정경제 방향과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저축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 금융 문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에 용인 수지구 아파트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현재 전세값을 확인해보니 4억대도 있고 6억대도 있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용인 수지구 아파트 때문에 한부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친정 부모님은 두려움이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암까지 걸리는 걸 보시면서 혹시나 제가 다시 아플까봐 또는 아이들 건사하겠다고 투자를 해서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날릴까봐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걱정, 뭔가를 해도 걱정이십니다. 그런데요, 코코드리님, 너나이님,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해줘 월부 보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물어볼 곳이 월부밖에 없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은 건강이 조심스러워 일을 많이 하지 않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재밌어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와 헤어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잘하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 엄마가 돈 벌러 안 나가도 되고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디에도 말 못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다이님, 코코드리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사연에 비해서 그래도 되게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신 과잉 그 상태에 왔다는 거에 엄청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맘 놓고 슬퍼할 수 있지를 못한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자기를 자꾸 잡은 거지. 저도 약간 비슷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상황은 일단 정리하면 이분은 40대 싱글맘이세요. 40대 싱글맘이시고 3년 전에 사별을 하셨고요. 남편분하고. 그리고 지금 월 소득은 개인이 과외를 하셔가지고 16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계시면서 친정 부모님 댁은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일군 그 내 집 마련했던 게 수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좀 이제 평수가 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를 지금 전세를 5억 8천에 주셨대요. 전세가를. 네.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전세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거를 좀 물어보셔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지에 대해서 얘기가 종종 나와서 네, 맞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그 간단하게 지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잘 보면 수지는 위치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 거죠. 서울 여기 경기의 동남권 동남부 쪽에 여기 분당 아래 여기 용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해서 요렇게 요만큼 이 세 개가 용인입니다.
그리고 이 용인 위에 이제 여기 성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강남, 송파, 뭐 이렇게 서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강남으로 접근하기 좋은 경기도 중에 한 곳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있죠? 위에 여기 네이버 지도라서 그런지 자기들 이 네이버 건물 잘 보이게 그러게 멀리서도. 아이고야. 그런가 봐요. 예. 여기 용인 수지구인데 유난히 커 보이네 오늘. 자, 그럼 보면 여기 수지구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보면 여기 지금 요렇게 등고선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성지도로 한번 보면은 저는 위성지도를 즐겨 보거든요. 짠 하면 사람 사는데 딱 보이죠. 요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이 수지구를 동서로 이렇게 잘라 놓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죽전이고 이쪽이 이제 풍덕천, 뭐 동천동, 뭐 이 아래쪽 신봉, 성복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두 개 지역은 같은 수지구지만 거의 교류가 없어요. 거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왼쪽 보면 여기도 다 산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요 평지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살고요. 재밌는 게 여기 이런 데가 다 산으로 올라가는 데거든요. 이런 데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면 위성뷰로 보면 여기가 여기 다 이 산골짜, 그 산 골짜기, 그러니까 산과 산, 능선과 능선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더 확 그죠? 보이네요. 확 보이죠? 네. 여기에 2000년에서 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금융위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고 이때 여기에 중대형 평수 분양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행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진짜 의아하시겠지만 서울의 뭐 대기업 맞벌이, 뭐 의사, 변호사, 뭐 강남 서초에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교회 생활, 쾌적한 교회 생활, 넓은 평수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고분양이 많았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분양가하고 지금 시세가 비슷한 단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떨어지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20년 가까이 가격이 대신 한번 엄청 떨어졌다가 엄청 올랐다가 다시 지금 빠져가지고 이게 또이또이가 된 상태. 그런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수지구청역 이렇게 빨간색 요 라인 보이세요? 요거? 네, 보입니다. 여기 신분당선이고요. 여기 수지구청역이 있고 여기서 동천, 미금, 분당으로 올라왔죠. 정자, 판교 여기까지 한 15분 걸리고 판교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강남까지 한 13분 정도 걸리니까 강남까지 30분이 안 걸립니다. 이 수지구청역 기준으로 여기 성북역은 30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이 좀 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좋은 입지라고 하는 역세권에는 중소형이 많고 이 뒤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 많다. 대형들 뭐 차 있으니까 차로 다니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는 탄탄한 전세가와 물론 지금은 뭐 다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엔 탄탄한 전세가와 풍부한 임차 수요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 수요가.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대형 사느니 차라리 적은 평수라도 역세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분이 대형 아파트 갖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근데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전세를 5억 8천에 주고 이미 있는데 줬어. 만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아까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부동산을 너무 모르신다. 내가 지금 걱정이 된다. 왜냐면 지금 저희한테는 단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단지가 전세가 지금 4억 정도 돼야 겨우겨우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역전세 나서. 그러면 지금 내가 5억 8천 전세 주고 있으면은 4억의 전세를 새로 맞출 수 있으면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얹어서 마련을 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이 집 전세 보증금 빼줄 수가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 집을 지키려면 1억 8천을 만들어야 돼요. 그 본인이 지금 우리 9천만 원을 갖고 계시니까 9천 1억 정도를 더 어디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면 이 집을 제 기준을 드릴게요. 5억 아래로 사셨다면 5억 아래면 네,
그러면 이 집을 지키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1억을 어디서 만들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 집을 좀 비싸게 샀다 라고 하면 이 집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네,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또 매도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싸게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 더 싸게라도. 네, 안 그러면은 이 집을 좀 갖고 가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단 싸게 샀고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집은 파실 필요가 전혀 없다.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래서 5억보다 아래로 사셨으면은 저는 지키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분은 5억 아래로 사셨을 것 같아요. 매수하셨던 시기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1억 정도를 어디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면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게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부동산 고민은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거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코드립니다. 지금 현재 너나이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연을 보니까 정말 지금 일단 전세는 주긴 줬는데 현재 시세가 4억에서 한 6억까지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안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전세를 월부에서 처음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있지. 내 실거주 하나를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살고 있으니까 역전세 그거 뭐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지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딱 그러신 것 같았어. 저희도 이걸 보고 이분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전화라도 드려서 이거 꼭 말씀드려야겠다. 안 그러면 그 만기 때 이거 닥쳐서 하면 이거 난리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이제 채택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혹시 너나님한테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질문 더 2개 올리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려도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 이거 아파트 말씀해 주시니까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다른 걸 근데 그래도 일단 물어보세요. 그래도 물어봐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기회가 또 언제 될 줄 이것밖에 알아. 없어. 그래. 제가 욕 한번 먹고 말지 뭐. 서울에 아파트를 이제 사고 싶은데 나중에요. 그랬을 때 한부모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분양 받을 때요. 혹시 분양 받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근데 근데 제가 아까 일단 이 순서를 꼬인 실타래를 순서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집을 얼마에 사셨어요? 4억 1천이요. 오케이. 엄청 다행이다. 싸게 사셨네요. 다행이다.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집을 매도가,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 매수세가 이 수지 지역은 역세권 지하철 라인 근처에 중소형이 훨씬 매매 회전이 높아요. 일단 왜냐면 대형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형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분당 위쪽으로 수요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기 전에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를 서울에 거주를 또 친정집에서 하고 계시고 그게 많이 힘드신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전세를 잘 막으시고요. 이 전세를 시세에 맞게 놓고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것과 새로 놓게 되는 전세가 시세의 차이만큼을 준비하셔서 잘 치르시고요, 전세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여기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즉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억 1천에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한부모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양 같은 걸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서울의 분양 청약에 한부모가 유리하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해요. 자, 한부모 혜택이라는 거지 한부모한테 집을 공짜로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돈이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잣돈이 만약에요? 종잣돈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먼저예요. 네. 제가 이따 순서를 쫙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 소득을 늘리는 게 먼저예요.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되냐? 네. 저축이 될 만큼. 그럼 저축이 얼마나 되면 좋냐? 그거는 당연히 본인이 결정하셔야겠지만 저는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만큼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 그럼 지금 160이시니까 제 생각에 못해도 600, 70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목표가 모호해져요.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매달 7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근데 네. 지금 160이시잖아요. 그러면 160에서 700으로 가면 대충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소득을 늘리셔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을 4배에서 5배 정도 더 케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자, 그러면은 본인이 그걸 하기 네.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을 더 많이 잡아야. 그렇죠. 근데 네. 일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별밤지기님 상황상. 아이들이 있어서 네. 시간을 좀 내기가 네. 좀. 자, 그러면 아이들하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건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지금 모든 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제일 집중하셔야 될 거는 네.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하란 대로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일을 더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거꾸로 네. 생각했을 때 700, 800을 소득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네. 조금씩 늘리셔서 일단 그 소득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당장 학원 차리는 것보다 과외나 네. 아니면 그룹과외 형식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천천히 가봐야 돼요. 일단 먼저. 네. 그래야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건강 회복 첫 번째. 네. 건강이 회복이 되면은 소득을 늘린다 두 번째. 네.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때 당시에 이 과정 중에 집이 팔리면 매도를 하면서 한부모 포지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서울시장을 보면서 청약을 꾸준히 넣는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내가 네. 그걸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종잣돈을 꾸준히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네.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네. 소득 늘리는 것도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투자에도 또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네. 다음에. 근데 그거는 지금 네. 투자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투자를 생각한 네. 이유가 그 네. 9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투자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니,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요. 너무 뭘 모르기 때문에 뭘 너무 몰라서 하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질문 드린 게 뭐가 먼저인지 사실 몰랐고. 건강하면은 소득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욕심내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건강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에 또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적인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또 아이들을 네. 오히려 또 케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또 한부모 가정 이 혜택도 좋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네. 사연자분이 그럼 한부모 가정이 되려면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친정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또 거주비 또 마련해야 되죠. 또 내가 생활비 이런 추가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또 도움을 또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네. 지금은 그 한부모 혜택 그걸 좀 신경 쓸 게 아니라 일단은 친정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리고 일단은 건강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원래 되게 건강했는데 투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져요.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뭐 그러니까 되게 한 10년 동안 일할 거를 한 단기간에 3, 4년에 이걸 몰아서 몸을 쓰다 보니까 저도 뭐 오히려 건강했던 몸이 좀 막 디스크 터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뭔가 또 그런 투자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연자분은 일단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엄마가 물론 돈 벌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또 되게 좀 편안하고 좀 행복한 걸 하는 걸 또 바랄 거예요. 아이들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 한부모 혜택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근데 여기 저희 채팅방에 항상 이 고수들이 있거든요. 숨은 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저는 부동산을 도와드리지만 이런 생활이나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얘기하시는 게 그 한부모 혜택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의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확인하셨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한부모 혜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늘리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득 600, 700까지 만약에 필요하면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거든요. 과외에서 600, 700까지 가는 건 당연히 어렵죠. 네. 근데 잘 되면 학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전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으로 넘어갈 때 혹시라도 상가를 먼저 사서 하시는 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월세 내느니 네 상가를 사서 해라, 이렇게. 그죠? 네. 그것도 내 마음이 나는 이제 100m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음은 우사인 볼트인 거예요. 처음에 조금씩 규모를 늘리면서 확실히 내가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상가 사서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들 케어를 잘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 했을 때 같거든요. 아이들이나 혹은 남편분한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우리 별밤지기님 마음이 좀 풀릴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좀 부모님 인생에 힘들었을 때 좀 아빠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가 흉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흉내 내고픈 엄마가 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은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속 더 행복하자고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제가 너무 실타래처럼 막 머리가 엉켜 있었는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이게 계획이나 이런 마음들이 명료해졌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진짜 엄마는 진짜 달라. 엄마들은 진짜 다른 것 같아. 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네네. 마지막 방송인데 되게 훈훈하게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별밤지기님한테 부모의 대단함이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배우게 됐고, 저도 별밤지기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크님도 인사하세요. 사연자님 목소리 너무 진짜 너무 밝고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이들이 또 이런 또 밝은 엄마, 물론 마냥 밝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노력하시고 그런 걸 또 이렇게 잘 극복하시고 긍정적으로 해 나가시는 모습이 진짜 저도 좀 배우게 되고 너무 멋지십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시다고. 네. 너무 멋진 엄마다. 너무 따뜻해져요. 별밤지기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지금 5,000분이 넘게 지금 별밤지기님이 잘 되시길, 그리고 힘내시기를 응원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사연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와 진짜 너무 내가 생각한 걸 반대로 하시는구나. 갑자기 매매가 아니라 월세로 가신다고 하고 뭐 몸테크를 하신다고 하고 거기서 또 왜냐면 이제 곧 60대인데 몸테크 하신다고. 그럼 세 번째 상담 하신다고 세 번째가 진짜 이거 너무 찔찔했어요 진짜.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네, 한국인 99%가 실수하고 있는 이거 바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봐주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지금 서 있는 이분을 저희는 꼭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노후 준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똘똘한 채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이 나이 먹고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월세로 가도 될까요? 아니면 경매를 공부해 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상가 건물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결혼생활 32년 동안 나름 아끼고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500만 원 전세로 시작한 어린 부부였습니다. 강서구와 허허벌판이던 시절 청약에 당첨이 되었죠. 아이들이 커가며 각자 방을 주고 싶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갈아타기를 해서 지금의 38평 아파트에 거주한 게 벌써 16년이나 됐네요. 사치 안 하며 살고 아이 둘 잘 뒷바라지하고 서울에 내 집 하나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3년 후면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을 갚으려 이미 끌어다가 썼습니다. 이러다 평생 일하면서 늙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집 마련하고 잘 살아왔으니 이런 상담이 필요하냐 욕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 세대는 저희의 생계가 곧 부모님들의 생계이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 생활비를 저희가 일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렸듯이 우리를 돌봐달라 말하기에는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 막막한 세대 같습니다. 직장을 구해 독립을 한 딸과 달리 30이 되도록 제대 후 거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저희와 같이 사는 아들애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80대 연로하신 부모님의 임플란트, 병원비 등 한 번에 지출해야 할 큰 돈도 사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친정 부모님은 많이 미안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이 넷인데 설마 엄마 아빠 굶기겠냐고 걱정 마시라고 위로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늙어서는 누가 우리를 돌볼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만약 딸애나 아들애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그 비용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래를 상상하는 게 두렵습니다. 몇십억 자산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 연금만으로는 모자란 생활비 정도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위한 비용 정도만 충당되어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고민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전세 놓고 월세로 이사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함부로 옮겼다 후회할까 걱정이 됩니다. 몸테크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엄마가 되려고 이 나이 먹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같이 사는 두 남자가 꼭 제 노력과 진심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월부에서 힘을 실어주세요. 지금 똘똘한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위로는 또 부모님은 공양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또 자녀들을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 있으시니까 같이 엮여 있는 사람이 많아서 좀 정리하면은 결혼 32년 차, 50대 후반, 30 즈음한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쇼핑몰을 운영 중인 본인, 강화동 3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대출이 없다. 그리고 이게 자산의 전부. 본인들 노후, 자녀들 결혼, 양가 부모님들 노후하고 각종 연로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진짜 이 시대에 선량하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평범해서 더 소름 끼치는 우리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아요.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거든요. 이게 이 함부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스터맘님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많으실까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궁금한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보내주신 사연의 다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책을 보면 몬테크, 그러니까 깔고 맞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투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재산이라고는 이 아파트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살고 계신 집을 전세를 주고 월세를 가면 보증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내가 전세를 예를 들어서 뭐 5억 5천에 줬는데 보증금 뭐 2억에 얼마짜리로 가면 그러면 그 3억 이상의 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팔지 말고. 네, 요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부스터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 주고 전세 가기. 자,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제가 예전에 투자하고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거든요. 맞아요. 제가 강서구 방화동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알거든요. 여기 지금 전세 시세가 좀 층이 낮아서 5억 5천 정도 할 것 같아요. 전세? 중간층은 6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의 출퇴근 상황을 보는 거죠. 왜냐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분 근데 정년 3년 남으셨죠. 네. 본인은 쇼핑몰, 출퇴근 없어요. 아드님 출퇴근 안 해요. 자, 그럼 남편분만 고려하면 된단 말이에요. 남편분 지금 직장까지 출퇴근 한 3, 40분 정도 걸리십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1시간 정도 출퇴근 거리로 이사를 가시고 그러면서 돈을 만드는 그쵸, 거예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야 가격이 전세가. 떨어지니까. 그게 어디냐? 김포에 사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드라인 뚫려서 사우역이 있거든요. 사우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데는 구축 아파트가 있고요. 그 좀 뒤쪽으로 이제 새 아파트들이 쭉 있거든요. 김포의 새 아파트가 지금 우리 부스터맘님이 사시는 이 아파트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가면은 돈이 안 남는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우역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데는 전용 100제곱미터거든요. 네. 따님은 나가셨으니까. 네, 따님 나가셨으니까. 그럼 좀 줄이면서 글로 이사를 하시면 거기 전세가 4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돈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걸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럼 제가 왜 전세 놓고 전세 가라고 하냐. 네. 예를 들어서 5억 5천 전세 주고 뭐 2억에 100 이런 데 가는 거예요. 투자금 3억 5천 생겼고요. 나는 초보자고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 나가요, 지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그럼 내 돈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조급해지죠. 그죠. 거의 이런 경우에는요, 악수예요. 이거는요, 젊은 투자자들도 그래요. 일단 내가 월세로 가잖아요? 그럼 그 월세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제가 이거 많이 봤습니다. 물건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월세 가는 건 모르겠는데 당장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면 그 제가 조언해줬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월부에서 강의 들으면서 많이 마인드도 무장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도 한 달에 40, 50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비용에 또 쓴다고. 목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이 투자 방식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 부스터맘님은 사실 다른 데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버는 거는 버는 족족 다 써요. 왜? 부모님 모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모아서 투자금 만드는 거는 부족하니까, 역부족이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재산 하나, 요 똘똘한 한 채, 요 서울 아파트 요거 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 돈을 굴려서 현금흐름 같은 거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자, 한 1년 됐나? 평택 임장 한번 갔었는데 아파트 분양 광고하는 데는 1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써 있는 거지. 확정 얼마, 임대인 5년 보장, 임대 5년 보장, 확정 얼마, 따박따박 1억 넣으면 뭐 100만 원 나와요. 뭐 이런 거 가는 거야. 눈동그래지. 왜냐면 따박따박.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훅 키고 있네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부스터맘처럼 해갖고 실행 옮긴 거야. 월세로 갔어. 돈 3억 5천이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흔들리죠. 근데 이게 50대 부동산은 느리고 무겁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이게 진짜 빡세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상가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상가 투자 관심 많다. 상가 투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당장. 상가 투자는 경험이 생기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월세 받는 것 때문에 상가,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를 내가 투자 경험이나 내가 확실하게 이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하시지 말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아파트 투자를 하셔라. 왜? 아파트 사셨잖아요. 아파트 17평짜리 아파트로 시작해갖고 지금 38평까지 불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참, 저도 이거 사실 선정한 게, 우리는 부모님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부모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했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또 아마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좀 아마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아까 나혜님이 얘기했던 거랑 저 의견 좀 달라요. 특히나 이제 노년에서 노후에 이제 50대, 60대에서 많이 이제 노후 준비 때문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느끼고 이런 방송을 듣고 책을 읽고 나서 불안해서 뭔가를 막 사세요. 근데 그게 하락장을 만나면서 다 엄청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송 때 몇 번 말씀드린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를 투자했던 거 10년의 평균이 내 실력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를 사서 잘 되길 바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락으로 가는, 대부분 50대, 60대 분들 갑자기 내가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은 또 이제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니까 갑자기 내가 안 해봤던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부동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더 그분들의 노후를 좀먹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부스터맘이라면 저라면 이 3년의 기회를 잘 살릴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50대, 60대의 투자는 100% 안전한 것만.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저라면 주택연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혹시 월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오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들어오세요? 남편이 네. 계속 직장을 다닐 거니까 3년은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 일은 정년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은 또 못하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뒤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월 생활비가 얼마 들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자녀분이나 그러니까 반드시 소비해야 될 게 아니면은 이제 자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시고 내가 한 달에 얼마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걸 계산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400만 원 아까 생활비 든다고 했잖아요. 국민연금을 남편분만 가입하시고 부스터맘님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 안 하셨으면요. 지금 남편분 통해 가지고 일시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남편분 수입 있을 때. 네, 일시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국민연금만큼 가성비 좋은, 수익률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노년에는요. 내가 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지금 부스터맘님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저는 부동산도 반드시 그런 시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부스터맘님은 그나마 지금 주택연금도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 뭐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하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다 망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택연금도 사실 알아는 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주택 가격 자체를 시가로 치질 않고 감정 시세로 보면 비용이 너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매도하시고 그게 사실 그 국민감정원이나 국민감정 가격이 없으면 이제 KB 시세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또 그게 1층이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거를 그냥 서울 이내 인근으로 더 작은 평수더라도 매도하시고 매수를 하시고요. 그걸로 넣으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근데 대부분 노후를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자산을 불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노후에 내가 일하지 못하는 순간에 수동소득을 얼마나 만들어 놓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현실상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예를 들어 지금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 정도 월세 만들 수 있나? 내가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불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말하는데 나는 또 월세도 뭔가 이렇게 투자로 돈을 벌고 싶고 이거는 절대 굉장한 욕심이에요. 사실은.
가진 걸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앞에 3년 뒤가 또 있어요. 왜냐면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주택연금 들어가실 나이는 아니시고 아직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3년 동안 만약 공부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제가 사연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와 진짜 너무 내가 생각한 걸 반대로 하시는구나. 갑자기 매매가 아니라 월세로 가신다고 하고 뭐 몸테크를 하신다고 하고 거기서 또 없어도 왜냐면 이제 곧 60대인데 몸테크 하신다고. 그럼 세 번째 상가를 사신다고. 세 번째다 진짜. 진짜 너무 삐끗했어요 진짜.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욕심내시면 절대 안 돼요. 이왕 하실 거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 만족할 수 없어요. 부스터마님. 부스터마님 같은 사람 노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사기꾼들이. 내가 노후자금 돌려줄게 하면서 정말로 아 사모님 들어오시면은 상가 이거 월세 떴다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예,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막 제가 매도하라고 하면 가서 무릎 꿇고 얘기해도 매도 안 해줘요. 그럼 50만 원을 1년 받으면 600만 원인데 2, 3천만 원 손해 받으면 이게 뭐한 행동이에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제가 훨씬 젊고 하지만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책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부동산을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책만 읽은 거 가지고 지금 어렴풋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고 머릿속으로 굴렸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걸 지적해 주시니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주택연금 제가 혹시나 걱정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들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주택연금은. 그래야지 월 수령액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직 남편분 일하시고 하시니까 가능한 한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반드시 일시납 가입하시고 국민연금도 바로 받으시는 것보다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수령액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월 소득을 국민연금, 주택연금, 보험, 개인보험 이런 거 통해서 월 300만 원 정도 만드셔도 아마 노후 준비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없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지금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이 많이 받으면 300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노후에 힘들다는 소리 제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자식이 말아먹지 않은 이상. 네. 왜 얘기하지 아시죠? 절대 자식 주시면 안 돼요. 보험을 지금 종신보험을 2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쇼핑몰을 하면서 모으고 있는 게 없다 싶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2개를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놓는 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험료 얼마나 들어가요? 2개? 보험료가 지금 한 40만 원? 2개 합쳐서요? 예. 그 종신보험 2개 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몇 살부터 받게 돼 있는 거, 이런 종신보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무조건 연금 전환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만약에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중간에 뺄 수 있죠? 네, 뺄 수 있죠. 제가 어떤 상품인지는 알고요.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이거가 그 보험을 2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신보험도 하나 들고 연금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내가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보험을 그 시기에 다시 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업비를 2번 띄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아마 납입하셨던 거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훨씬 작을 거예요. 일단 그런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라면 연금 같은 경우에 많이 납입한 지 기간이 오래 지났다. 그럼 이거는 기초자산의 성격이거든요. 50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좀 드리자면 보험 드신 거를 함부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제가 30대 친구들한테는 보험 들지 말라 그래요. 지금 가족력 없으면. 왜냐면 빠듯하거든요. 그땐 소득이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 부스터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이 그거라도 나중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만약에 그 2개를 해지하는데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두세요. 계속 부을까요? 네, 그냥 부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들진 마세요. 그 시기에 제발 보험 좀 많이 들지 마세요. 그 부스터맘님 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50대 제 선배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험 얘기랑 아까 너반이 앞에서 해주신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50대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
내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은퇴하게 됐을 때 매달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이겠죠? 우리 부스터맘님한테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시면 국민연금하고 개인적으로 드신 그 종신보험 연금 전환되는 거, 그런 거 빼고는 현금 흐름이 없으시잖아요, 수입이.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을 적절하게 보시고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그럼 얼마 모자란지 나오겠죠? 그 모자란 걸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근로를 하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 모자란 애를 먼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50대 선배님들께서 투자하실 때 패착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걸 거꾸로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불안한 마음에 돈을 불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얼마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관점에서 지금 제일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 부스터맘님께서 국민연금 일시납으로 가입하시는 거, 그리고 주택연금, 이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생활비 범위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은 별도의 노후 준비, 다른 투자를 안 하셔도 된다. 그게 너바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도 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 상태에서 내가 모자라는데 많이 모자라지 않고 한 30만 원, 40만 원 모자라다. 그러면 지출 범위를 좀 줄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지출 범위에는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원조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구해줘 월부에 우리 부스터맘님 자녀분들, 나이 또래분들도 사연 신청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 고민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엄마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빠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녀분들이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자녀들 별로 없다. 그거에 너무 마음을 쓰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본인들의 노후이신 거예요. 그런 거 미안해하지 마시고 다 알아서 잘해요. 다 똑똑하고. 아까 너바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거하고 제가 얹어드린 거 요거 가지고 일단 얼마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월급 중에 부자들 유튜브도 자주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투자 수업도 들으려고 그랬는데. 예, 나중에 들어보세요. 너바님 강의 열반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두면 수강료보다 뭐 10배 50배는 더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들어있는 강의라 생각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 먼저 하셔야 될 거부터 하시고요. 집중하셔야 될 거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